안녕하세요. 동기강화 상담 제10장 목표가 서로 다를 때를 발표하게 된 안성빈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4가지의 윤리 가치관, 두 번째는 치료의 목표, 세 번째는 동기강화 상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네 번째는 동기강화 상담 실시를 위한 윤리적 안내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4가지의 윤리 가치관입니다. 전문적 조력 관계는 평등하지 않는 힘이 서로 관련하므로 특별한 책임감이 따릅니다. 전문직마다 임상을 위해 개발한 윤리기준 세트에는 공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보호도 널리 고려하는 윤리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의 공통되는 윤리 원리에는 무해성과 선행, 자율성과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의 윤리 가치관 중 첫 번째는 무해성입니다. 해를 입히지 말라는 의술의 가르침과 같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선행하라는 말보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중재를 하지 않는 것, 즉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것도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행입니다. 해를 입히지 않는 것 이상으로 임상 중재는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근거 중심 치료를 제공해서 치료 목적이 달성할 확률이 가장 높은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선행하기 원리는 동기강화 정신의 하나인 연민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즉 상담의 주요 목적은 내담자의 복지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리가치관 중 세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내담자가 변화를 추구할지 또 어떻게 추구할지를 결정하는 선택권은 결국 없앨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윤리가치관 중 네 번째는 정의의 원리입니다. 정의의 원리는 공정함에 대한 것, 치료 혜택을 받아 도움을 받는 것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이지 1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0-1은 내담자의 열망과 상담자의 열망의 만남입니다. 이 그림에서 A에 위치해 있을 때 내담자와 상담자의 열망이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상담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A칸과 D칸은 같은 목표에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B와 C칸입니다. C칸의 경우 상담자는 목표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내담자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목표라고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치료 범위에서 벗어나 있거나 상담자의 전문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혹은 윤리적으로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담자의 추구를 도와주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담자는 추구를 거절하고 치료를 거절하고 아마 적절한 다른 곳으로 의뢰를 할 것입니다. B칸의 상담자는 변화 열망이 있으나 내담자는 현재 변화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법원 명령이나 강요에 의해서 치료를 받으러 온 내담자나 혹은 전혀 다른 이유로 온 경우의 흔한 상황입니다. 동기강화 상담은 원래 B칸의 상황, 특히 내담자가 특정 변화를 하는 것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치료의 목표입니다. 개인의 변화, 행동, 생활 방식, 태도의 결정권은 내담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열망은 윤리기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동기강화 상담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가, 목표, 이익에 반하는 어떤 것을 하도록 설득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변화가 내담자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동기강화 상담으로 작업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열망과 상담자의 열망이 같지 않을 때에는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동기강화 상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동기강화 상담은 연민의 정신인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상담자 자신의 이익이 아닌 자신만의 것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과 상담자의 이익이 잠재적으로 갈등될 때 동기강화 상담을 사용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동기 강화 상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의 첫 번째는 투자입니다. 상담의 결과에 상담자가 개인적인 투자를 하면 이는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상담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익의 상충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 실험하는 상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담자를 동기 강화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동기 강화 상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두 번째는 위협적인 힘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위압적인 힘이 특정한 결과에 개인의 정서적 투자가 합쳐져 있으면 이런 관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동기 강화 상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세 번째는 유익입니다. 무해성과 선행의 윤리 기준에서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되는 원인이 있으면 동기 강화 상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동기 강화 상담 실시를 위한 윤리적 안내 지침입니다. 첫째는 동기 강화 상담의 사용이 내담자에게 효과가 없거나 해롭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올 때 동기 강화 상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사용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담자와의 작업 관계에서 윤리적인 불편감이나 불협화음이 느껴지면 내담자의 열망과 상담자 자신의 열망을 명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상담자의 의견이 내담자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상담자는 자신의 의제를 다시 생각하고 협상하여 자신의 염려, 열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특정 내담자의 상담 결과에 상담자의 개인적인 투자가 많을수록 전략적으로 유발하기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담자의 개인 투자가 내담자의 이익과 부조화를 이룰 때도 동기 강화 상담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담자의 행동과 상담 결과에 대해서 강제적인 힘과 개인의 투자가 합쳐져 있을 때 유발하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로써 제10장 목표가 서로 다를 때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